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두 다 아시죠? 종목 추천 아닙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원하는 것들, 동의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투자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동의되지 않는 것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설왕설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안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한 주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모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투자 카페에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좋은 내용이라서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 주를 오늘도 매수했다고 남겼더니 좀 실망하셨대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한 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만주, 2만주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주가의 변동이 있을 때 과연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한 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100주, 1000주, 만주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한 주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왜 그 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해야 되는 게 투자에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조금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씩 모아가면 1년만 모아도 52주예요. 그리고 10년만 모으면 520주가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이 나의 평단이나 나의 투자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주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월마트가 있죠. 월마트 실적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아마존이 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존은 플랫폼이잖아요. 그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존은 결국에는 판매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 월마트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형태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픽업을 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픽업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고 그 전날 주문해도 그 다음날 바로바로 도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말로 세계 탑 클래스의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송 시스템이 그렇게 탁월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원데이 배송에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최저 가격 형성, 온라인 쇼핑의 장점,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죠. 근데 월마트는 그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픽업을 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상품이 파손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를 보면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요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요때 되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힘들었는데, 2020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네이버나 쿠팡, 11번가, 위메프 등등 이커머스라고 하죠. 그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아마존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쿠팡의 그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입을 해가지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바로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입을 하니까 판매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보다 광고 수수료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쓱배송 같은 걸로 온라인 배송하고 있는데요, 쿠팡이나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지는 게 사실 이죠. 오프라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출이 막 완전 기적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를 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온라인 구매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온라인 구매를 하세요. 이제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것이지 오프라인 구매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저는 옷을 온라인으로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키가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으면 교환하는 이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온라인으로 옷을 많이 삽니다. 왜냐면 그 규격에 딱 맞는 몸매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는 상품,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는 상품, 이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상품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옷을 사지만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사고요. 제 아내는 온라인에서만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이 있는 것이 상품에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늘 수가 있겠죠.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가고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마트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물류 창고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보면 할인점 시장 규모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할인점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정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매출 성장률은 이마트만 상승하고 있지 다른 이런 매장들은 지금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포수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롯데마트처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그런데 이마트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죠. 신촌에 매장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고요. 강북 쪽에도 매장을 늘려고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을 잠깐 볼까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이마트가 여기에서는 쇼핑을 하고 여기에서는 패킹 앤 피킹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매장형 물류센터가 청계천에 생긴대요. 생겼겠죠? 그래서 최대 20km 거리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2시간 내에 배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PP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이 PP 시스템이에요. 패킹 앤 피킹. 이 시스템인 거죠. 영상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하나TV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마트는 월마트랑 비슷한 형태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실적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예상을 보면은 지금 2020년도에는 사실 힘들어요. 모두 다 소매 판매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순이익이 이 정도나 나옵니다. 왜냐면 이마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스나 다른 전문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21년도에 조금 더 늘어나고요. 22년도에 조금 더 늘어날 예상이에요. 이거는 하나금융 리서치 리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상입니다. 이 예상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자료를 낼 수 있는 거는 근거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냥 숫자만 써놔 예상을 한다고 하면 아무나 다 하죠. 그런데 이 예상이 바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근거가 아까 말했던 그런 EOS 매장, 그 오프라인 매장과 그리고 온라인 그 물류센터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매장, 패킹 앤 피킹이 되는 매장 들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곳곳에 정말 좋은 자리에 이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곳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물류센터로만 사용해도 이마트는 엄청난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쿠팡이나 다른 이런 곳들은 물류센터가 외곽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도심에 있잖아요. 왜냐면 도심에 만들려면 돈도 비싸고요. 그 땅을, 그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송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제가 택배 상자를 우리 바로 앞집에 보내려고 택배를 붙이면 이게 그냥 우리 집 앞에서 남의 집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허브 센터를 거쳐서 우리 앞집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물류 관리가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다른 곳에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브까지 가는 거예요. 옥천인가 그런 곳에 정말로 큰 허브 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패킹 앤 피킹 시스템이 서울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강력한 배송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의 이 분기 실적 전망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2020년 말에는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요.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향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주씩 모아가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절대 종목 추천 아니고 투자의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참고한 각 증권사 리포트도 제 블로그에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마트를 모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마트냐? 왜 하필 이마트냐? 지금 시대에 무슨 이마트의 미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신세계의 이런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마트가 꽤 괜찮은 그 소매 판매점 그리고 물류센터 그리고 뭐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업으로 커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월마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월마트. 네. 다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도 지금 힘들지만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를 저는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좋아요는 다른 분들에게 전파가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